자, 일단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한 내용이라면 선택지와 지문과의 관련성, 즉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할 거고, 제거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호기 때문에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써야 돼요. 즉 어느 문단, 그러니까 밑줄 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고 니은을 보니까 두 번째 문단에 6째 줄과 7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문단에 6째 줄과 7째 줄에 각각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밑줄이 그어져, 거의 같은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중간 이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문단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도 관련되는 정보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5번 문항은 사실 조금 난도가 있어요. 정보를 찾기에는.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항 한번 가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반응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얘는 별 표시를 치고 넘겨야 하는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넘겨야 하는 문항. 그래서 OMR 카드 작성할 때 작성 전에 푸는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버리고 가야 한다. 얘한테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지문하고 다 관련이 되어, 지문하고 이제 관련을 시켜야 되겠지, 독선 문항이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즉 실업률하고 결혼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자,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뉜다. 자,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의 수요인 총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등으로 총수요. 자, 총수요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앞에. 자, 총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총수요가 부족해지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 노동의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연관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요 부족 실업은 이제 비수요 부족 실업. 자, 노동자가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해 새로 발생한 직업에 적합한 숙련도를 갖추지 못하거나, 자, 그래서 새로 발생한 직업에 숙련도를 갖추지 못하거나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업이네요. 그렇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수요 부족 실업이고, 이제 비수요 부족 실업은 특별한 경우죠. 새로 발생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합시다. 자, 실업이 증가하면, 이제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자, 이는 다시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이뤄져 다시 실업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자, 이때 활용되는 것이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과 전체 일자리 중 빈 일자리의 비율인 결혼율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업률에 대한 개념, 바로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그 다음에 전체 일자리 중 빈 일자리의 비율인 결연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은 실업자, 그 다음에 결연율은 빈자리를 이야기한 거죠. 자, 경제학자 베버리지에 따르면 이제 베버리지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네요.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결연율은, 자, 이제 실업률은 노동 공급, 그 다음에 결연율은 노동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있다. 음의 상관관계. 즉,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취업이 증가하고, 자,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실업률은 노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혼율은 높아지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실업률과 결혼율을 설명했죠. 세 번째 문단. 자, 실업률과 결혼율이 같다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의 실업률은 비수요 부족 실업률에 해당한다. 왜? 수요 부족 실업은 지금 노동하고 수요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수요 부족 실업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취업을 한 거고, 이때 실업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야. 자, 만약 이제 예를 들어주죠. 만약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결혼율을 초과하게 됐다면 이제 실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더해서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결혼율은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을 하게 되고, 결혼율과 실업률의 차이는 수요 부족 실업률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률은 결연율이 되는 거고, 수요 부족 실업률은 결연율에 실업률을 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처럼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경우, 이제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겠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어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총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면 국민소득이 반대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쵸? 그러면 총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럼 일자리가 다시 창출이 되고, 그러면 총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거지. 자,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 뒤에 설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같을 때라는 거와 두 번째 실업률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편 실업률과 결혼율 변화 시 두 값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네요. 이는 노동자와 기업 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자, 그래서 노동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대요. 자, 고용 안내 서비스 개선, 노동자와 기업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으로 인해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업률과 결혼율 중 하나가 그대로일 때 나머지가 하락하거나 두 값이 모두 하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자리 매칭 정보가 교환이 잘 돼가지고 기업에서도 야, 우리가 이만큼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거를 노동자들도 알게 된다면 그만큼 매칭이 잘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실업률, 결혼율 중에 하나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 두 값 중 하나가 그대로일 때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두 값 중 하나가 그대로일 때 나머지가 상승하거나 두 값이 모두 상승한다. 즉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혼율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둘 다 상승한다거나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막 한쪽에서는 막 일자리가 막 넘쳐나는데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도 막 넘쳐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고용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 회복,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된다는 거야. 특히 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결연율만 상승을 하거나 결연율이 크게 상승하는 거고, 자, 노동 수요만 증가하거나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임금 인상 압력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일자리가 많아진 거야. 일자리가 많아져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나 안 할래. 돈 많이 줘. 라고 임금을 상승을 요구한다는 거야. 니네 사람이 부족하네? 그럼 내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돈 더 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더 받게 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왜? 기업은 그만큼 급여를 주고 제품에다가 또 그거를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아니 말 나온 김에 또 그거 뭐냐면 소비가 촉진이 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또 상승합니다. 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원짜리가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해서 돈이 많이 풀려.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가 지금 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흔해져 버려서 1,000원이. 그래서 2,000원으로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간다. 이해됐죠? 자, 만약 이때 실업률을 관리하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물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자, 왜요? 노동 수요만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변화가 없어. 사람들이 취업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정부가 잘못 판단을 해서 둘을 매칭을 시켜줘서 실업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를 정부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경기 침체다. 이거 실업률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돈을 또 뿌려버리는 거야. 정부 막 지출을 하고 막 이래버리면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야.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실업자는 변화가 없고 이해되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이걸 해야죠. 구직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새로 창출된 직업에 대한 숙련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요 실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계속 실업자들을 노동 수요가 있는 쪽으로 막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항.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3번 한번 보시면, 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이제 균형을 이뤘다는 거지. 이거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이요. 3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에서 균형을 이루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실업. 자, 자의에 의한 실업은 첫 번째 문단의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이야기했죠. 1문단의 6째 줄부터 그래서 6, 7, 8 그쵸? 1문단의 6째 줄부터 8째 줄을 통해서 이거 비수요 실업이구나. 비수요 부족 실업이구나. 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둘째 줄, 이때 실업률은 비수요 부족 실업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수요 부족 실업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통해서 3번이, 이거는 그냥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수요 실업만 있는 거구나. 즉, 수요 부족 실업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할 때 4번 한번 보시면,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시에요. 자, 기업과 니은의 차이가 클수록 물가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경기 침체 시 기업과 니은의 차이. 자, 걔가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부터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 나오죠.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초과하게 된 거지. 차이가 커진 거지. 자, 그러면은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을 한 거죠. 즉, 비수요 부족 실업에다가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했다. 이제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의 셋째 줄부터 지금 3, 4, 5, 6, 7, 8, 9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 그러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정부가 잠깐만. 상승하면 안 되지. 상승은 정부가 개입했을 때니까. 그렇죠? 자, 정부가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고 개입을 하려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 차이가 경기 침체면 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6번 문항 한번 보면 자,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업률하고 결혼율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선은 실업률이고 점선은 결혼율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고 정답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보다 4월에 1월하고 4월 한번 볼까요? 1월하고 4월. 자, 1월은 실업률이 높고 결혼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네요. 그쵸? 실업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4월을 보니까 지금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쵸?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기업은 일자리를 줄였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4월에 정부가 총수요를 조절해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군.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세 번째 문단. 그쵸?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결론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정부가 나타나죠. 일곱째 줄. 그래서 일곱째 줄부터 끝부분까지. 그래서 정부는 개입을 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른 거 선택지 질문 있으신 분? 오답에 대한 거. 이건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지금 6번 문항에서 3번? 요거. 자, 한번 볼게요. 2월과
6월에는 비수요 수렴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자, 비수요 부족 실업률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월과 6월 한번 보시면 색깔을 달리해서 자, 2월은 지금 둘 다 하락하고 있어요.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은 보면은 결혼율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때는 이제 경기가 회복된 거지. 경기가 6월에는 회복이 돼 있고 지금 여기서는 실업률도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경기가 괜찮은데 결혼율이 막 떨어져. 일자리가 막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비수요 부족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실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비수요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은 거고. 이직이라든지 적응 못해서 이거를 매칭을 하기가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을 보시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세 번째 문단을 다섯째 줄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을 보시면 결혼율이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율과 실업률의 차이가 수요 부족 실업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월은 결혼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혼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수요 부족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 결혼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 그렇다면 비수요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은 낮아진다라고 보기가 힘드네요. 반대로 가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2월만 맞고 6월은 틀렸다. 해결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다른 것도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은